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주, 별정 A형의 경주고요. 12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8마리가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경주와 분할이 된 경마죠. 그래서 편성도 상당히 좀 허접하고 말들도 조금은 조촐한 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마 접전 구도의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그냥 선행승부입니다. 자, 경마가 출주마도 얼마 안 되고 인기마의 접전 구도다. 이렇게 되면은 배당도 별로 없고, 다음에 솔직히 적중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적중이 어렵다는 의미는 이런 경주에서는 이제 구멍수를 줄여야죠. 배터의 입장에서는 구멍수를 줄여야 되고, 환수가 나오려면 적어도 단방 경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방 경주에 확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가도 되는 경주지만, 그렇지 않다, 뭐 100% 내가 확신을 갖고 있진 않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배팅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경주를 보시면 좀 기대가 되는 말은 이제 1번마 로즈데이 마린, 2번마 케이블레이드, 8번마 스마트 대보입니다. 그 외의 마필들 3번마 메인 오브 킹, 4번 지금 여기에, 5번 슈퍼파크, 6번 퍼즈킨, 7번 금화 임팩커블까지, 이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력 승부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앞선의 말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하다가 동반몰락하지 않는 이상은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1번 로즈데이 마리는 일단 뭐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요. 오랜만에 지금 선행승부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김하연 기수를 태워서 4km의 감량 이점까지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승부가 좀 예상이 되죠. 솔직히 이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테니까요. 자, 2번마 케이블레이드는 연속해서 지금 3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한 편성에서 뛸 때도 있었고 약한 편성에서 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선위권에서 붙어서 가는데 더 이상의 그 순위를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결정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 보면 지금 7번을 나와서 3착만 2번을 했기 때문에 7전인데 아직도 국산마 6군이다. 이러면 솔직히 실력은 다 드러난 겁니다. 다만 그래도 뛰어본 가락이 있다고 착순권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주에서는 좀 봐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제일 기대를 하는 말은 8번마 스마트 대보입니다. 물론 뭐 유수환 기수가 최근에 좀 부진입니다. 최근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말 자체는 지금 꾸준하게 좀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행 승부도 하지만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이 마필은 향후에도 좀 발전 기대치는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뭐 전개를 설명하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 자, 일단 1번마 로즈데이 마린이 김하연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마 케이블레이드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강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여기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말이 8번마 스마트 대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이 뒷선에서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까지 또 2번마 케이블레이드, 1번마 로즈데이 마린이 앞선 공략을 할 거고, 8번마 스마트 대보가 어느 시점에서 추입을 할 거냐, 이게 결국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보다 이 스마트 대보가 조금이라도 늦발을 하거나 이런 경주 외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따라붙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바로 꽃자리라고 하죠. 선행마 딱 나가고 곧 바로 뒤에 붙어서 내측으로 전개를 하는 전개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마지막에 추입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본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1번마 스마트 데보를 가장 좋게 보고요.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로즈데이 마린, 그리고 3번마 K블레이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앞서 진행을 했었던 서울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분할 경주기 때문에 역시 9마리가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 이렇게 좀 마필이 별로 나오질 않으면 상당히 좀 맵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어느 정도 좀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주도 인기마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될 경주고요. 다만 이 인기마가 좀 혼전인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관심이 가는 말은 2번마 온리 위너, 4번마 스마트아이, 그리고 9번마 런던 스피드입니다. 자, 2번마 온리 위너. 이 마필은 6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6부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순위를 이렇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최근 좀 무서운 기수죠.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고, 발빠른 선행마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경주는 아니고, 또 9마리 분이 출전 안 하는 조촐한 경주기 때문에 순발력을 바탕으로 만약에 앞선을 장악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여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자, 4번마 스마트 하이는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경주 직전 경주가 편성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편성보다는 조금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이제 주행심사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마지막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이고, 앞선 승부를 한다면 더 좋은 걸음이 나올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최대 인기만은 아마 이 9번마 런던 스피드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마필이 많이 추천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외곽이라고 해서 불리할 거는 없고요. 또 최근 이렇게 상승세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에서는 10번 게이트에서 기수선행을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수가 김정준 기수였는데, 원래 이 마필은 이제 박으론 기수가 타다가 이제 우에다 기수 타고 김정준 기수가 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김정준 기수가 지금 온리 위너에 가 있고요. 런던 스피드를 지금 다시 박으론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정준 기수가 런던 스피드라는 이 마필의 습성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게이트가 안쪽에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마리, 2번 온리 위너, 4번 스마트 아이, 9번 런던 스피드,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 저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 앞선에 나가는 말들을 마지막에 따라잡을 수 있는 좀 추임력이 있는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마필도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능력은 지금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능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손쉬운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경주는 뭐 1경주, 2경주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좀 저배당 흐름의 경주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일단 2번마 온리 위너, 9번마 런던 스피드,
4번마 스마트 아이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서울의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의 경주고요. 1300m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1300m는 이제 선행마보다는 선인마가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 13마리가 뛰고 있는데 일단 뭐 능력이 좀 엇비슷합니다. 능력 엇비슷하고요. 그렇게 그 능력마가 존재하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3번마 마이윈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처음 데뷔전에서는 좀 실망을 안겨줬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이제 김정준 기수가 요즘 참 물오른 기수죠. 선입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추입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1200m에서 1300m로 거리를 늘려 나왔는데 전개 자체가 이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 김정준 기수가 요즘 말머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팔리는 말은 이제 10번마 최강장산이 될 가망이 높은데 이 마필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솔직히 뭐 다른 마필도 별로 없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꾸준함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선 전개를 했지만 뒷심이 모자랐고요. 뒤에서 편안한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 거리가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솔직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최강장산이 들어올 가망은 좀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1번마 위닝 메이커입니다. 이제 박어른 기수가 타고 있고요. 앞선을 나가기는 하는데 뒷심이 아무래도 좀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m에서 뒷심이 모자랐는데 1300m 이거는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유일한 선행마로 보입니다. 유일한 선행마의 1번 게이트.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되든 안 되든 박어른 기수가 당연히 처음부터 강한 강공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올라와서 잡을 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이 3번마 마이윈이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주의 전개는 상당히 좀 달라지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 1번마 위닝 메이커가 앞에 쓰고요. 뒤에 3번마 마이윈 그리고 10번마 최강장산 등이 좀 따라 붙을 건데 이 3번마 마이윈이 어느 시점에서 압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1번마가 버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도로 끝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6번마 러닝 넘버원 이 마필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해서 뭐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냥 뒤에서 노는 말입니다. 보여준 모습은 없습니다. 보여준 모습은 없는데 조교 상태도 그렇고 상당히 끝걸음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6번마 러닝 넘버원이 선입권에서 자기 위치만 찾아서 꾸준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 후에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쓴다면 넘어갈 힘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필을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인기마인 1번마 마이윈을 좀 믿는 경주고요. 마이윈의 승부를 믿어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게 체크가 잘 안되네요. 네. 자, 3번마 마이윈을 제일 좋게 보는 경주고요. 그 다음이 6번마 러닝 넘버원, 10번마 최강 장산까지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복병권으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마 위닝 메이커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의 경주가 되고요. 국산마 6등급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m 경주 거리입니다. 자, 일단 부산 경마장은 뭐 경주로의 특성상 어찌됐든 좀 어느 정도의 뒷심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전체 11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눈에 띄는 말은 없고 약간의 좀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인데 그래도 장래 가능성이 좀 보이는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5번마 뉴파이어하고 9번마 원더풀 페이커가 좀 이 두 마리가 양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5번마 뉴파이어는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3착만 2번을 했죠. 직전 경주 그리고 직직전 경주에 이제 3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좀 늦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를 경우,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빠르다 그러면은 따라가다가 끝나는 좀 아쉬움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경주는 강선행만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파이어가 마지막에 올라올 시간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원더풀 페이커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유연명 기수가 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선행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직전 경주에서 좀 아쉬운 3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앞선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에 한 발이 모자르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경주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같은 이제 1200m 경주 거리에 다시 한번 출전을 하는데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게이트의 이점이는 이 1번마 해버 굿타임, 이 마필도 선입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 마필이 좀 발전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말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자기 걸음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엔 좀 안게이트에 들어왔고 빠른 선행마가 없는 그런 경주 편성이라면 좀 노려볼만 하고요. 문제는 7번마 매직킬입니다. 자,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은 아마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심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뒷심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번 경주가 7번마 매직킬이 나가고요. 9번마 원더풀 페이커가 바로 따라 붙을 거고 5번마 뉴파이어하고 게이트 2점에 1번 해버 굿타임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느냐인데 이 7번마 매직킬이 압박 없이 4코너까지만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가능한데 원더풀 페이커가 만약에 압박을 가해버리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 두 마필이 치열한 선행 경쟁을 한다? 이러면 동반몰락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경주는 인기마 경주고요. 인기마의 혼전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5번마 뉴파이어하고 9번마 원더풀 페이커의 단방 승부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9번마 원더풀 페이커 그리고 뉴파이어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앞선다는 거는 믿고 싶고요. 복병권에서 1번마 해버 굿타임 그리고 단독 선행 모색할 7번마 매직힐까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의 1300m 경주입니다. 이 1300m 경주 거리가 상당히 추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의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주거리가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 관심 많은 2번마 플라잉 인디, 3번마 베스트 스톰, 5번마 라운더 타이거, 7번마 폴카, 9번마 스피드 플라잉, 10번마 금마 스위프트, 뭐 13번마 원더풀 오렌지 등 거의 반수 이상이 자력 승부가 좀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 다른 마필도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여준 능력으로는 이런데, 특히나 이번 경주에서는 이 5번마 라운드 타이커가 아무래도 배당판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운 산업개발의 라운 시리즈는 거의 다 선행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보는데 상당히 좀 재미가 있죠. 이 라운드 오브 타이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앞선 전개를 하기는 했지만 계속 뒷심 부족을 보였던 맛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1200m로 경주 거리를 줄이면서 이제 앞선 버티기에 성공을 했는데, 뭐 이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르르아블랑이 이제 우승을 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앞선에서 버텨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현고는 벗어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안게이트에 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힘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2번마 플라이 인디 장치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면서 직전 경주 장치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추입으로 2착을 차지한 말입니다. 또 경주거리도 1300m였고요. 자,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플라잉 인디는 솔직히 거리가 늘어나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마필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뒷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말이 이 10번마 금마 스위프트입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뛸 걸음도 있어 보이고 상당히 고가의 말이죠.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상을 할 때마다 복병권에는 꼭 들어가는 말인데 성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살아난다면 솔직히 재밌는 승부도 될 것 같고요. 뭐 3번마 베스트 스톰이라든가 7번마 폴카, 9번마 스피드 플라잉, 뭐 이런 마필들은 다 9전 10전 이상을 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능력은 다 나왔습니다. 이 마필은 갑자기 좋아지고 뭐 이런 마필들은 아닌데, 편성이 어차피 엇비슷한 말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한 발을 노리려고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 13번마 원더풀 오렌지입니다. 이 마필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전개에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강해서가 아니고, 일단 이번 경주가 5번 라운더 타이거가 선행을 나가고요. 그 뒤에 2번 플라잉 인디, 3번 베스트 스톰, 9번 스피드 플라잉, 10번 금마 스위프트 등 선의권이 좀 두터워질 경주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7번 폴카가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이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 바로 13번마 원더풀 오렌지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도 게이트가 13번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지금 기수를 김여종 기수에서 다비드 기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놓고 이제 외곽에서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 마필은 어찌됐든 되든 안 되든 분명히 앞선에 붙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13번 원더풀 오렌지하고 5번 라운더 타이거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리고 선입권의 말들이 두텁다면 마지막에 상당히 뭉칠 가망이 높은 편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끈기 있고, 그리고 어떤 밀고 나오는 힘이 강한 말,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이 전제는요, 원더풀 오렌지하고 라운더 타이거가 경합을 벌인다는 전제고, 만약에 편한 선행을 가버린다면 이 뒤에 말들이 올라올 시간도 솔직히는 없어 보이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좀 정리를 하면요, 상당히 추리 자체는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 5번 라운더 타이거가 입상 확률이 좀 제일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10번마 금화 스위프트를 다시 한번 믿고요. 그리고 최근 기세 괜찮은 2번마 플라잉 인디까지. 결국 인기마 3마리고요. 복병으로 보자면 단독 선행을 한번 모색해볼 13번마 원더풀 오렌지까지 이렇게 4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의 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입니다. 6등급 경주 치고는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경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혼전이고요.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엇비슷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승부가 갈리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직전 경주의 좀 재판이라고 봐야죠. 자, 이번 경주 아마 6번마 탐라 황후가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둠으로써 또 모준호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직전 경주가 이 1번 탐라 황후가 인기 순위가 10번째였죠. 그래서 상당히 스위트 밴드와 같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때 같이 뛰었던 말이 버닝건이라든가 화이트 갤로퍼 그리고 세컨드 윈드 등이 같이 뛰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세컨드 윈드가 직전 경주의 인기 1위마였고 화이트 갤로퍼가 인기 2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필이 지금 다시 출전을 하고 있고 버닝건 탐라황후와 함께 같이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재판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탐라항우가 지난번처럼 손쉬운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 2점도 있었고요. 전혀 견제가 없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라황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손쉬운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가능했었는데, 물론 이번 경주에는 장점이 이제 모준호 기수가 3km 감량을 안고 선행 갈 찬스를 맞았다라는 건 장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견제가 상당히 심할 것이고 선입권 말들의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솔직히 이 마필은 좀 위험한 인기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경주에서 제가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거는 9번마 세컨드 윈드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1위 외곽 게이트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지금 서승훈 기수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선행 갈 겁니다. 무조건 선행 승부를 할 거예요. 서승훈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6번 탐라항우를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세컨드 윈드가 더 버틸 힘은 있어 보이고요. 그 뒤를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버닝건이라든가 화이트 갤러퍼의 입상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7번마 호랭입니다. 자, 될 듯 말 듯 하는 말이죠. 6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2번을 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들을 보시면 솔직히 이때 경주, 1월달의 경주는 좀 편성이 강했어요. 노키캣, 플랫베이브, 이런 말들이랑 했었고, 역시 탐라황후한테도 이겼던 말입니다. 그 다음 경주는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는데 3착을 하면서 좀 기대에 부응을 못했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패션 블레이드랑 같이 뛰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좀 차이는 좀 났었죠.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세컨드 윈드한테 지면서 4착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정도 착차라면 상당히 좀 착차가 조금은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1400 경주거든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경주가 6번 탐라황후가 앞에 나가고 9번 세컨드 윈드가 압박을 가할 것이고 8번 화이트 갤러퍼와 10번 버닝건이 선입권에서 전개를 할 텐데 바로 여기에 7번 호랭이가 자기 걸음으로 경합 상태만 벗어나서 그냥 선입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보다는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혼전도가 상당히 높고 마필들의 능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선에서 다 무너지면 엉뚱한 말들이 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혼전도가 높은 경주는 큰 배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좀 예상을 마무리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9번마 세컨드 윈드입니다. 그리고 7번마 호랭이의 라스트 추입을 좀 기대해 보는 거고요.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8번 화이트 갤러퍼 그리고 선입전개를 한 10번 버닝건까지 이렇게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암말 핸디캡 경주고요. 경주거리는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그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하고 그 다음에 현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마 르르아블랑 그리고 11번마 큐피드 포인트 14번마 포트스원 등이 앞선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8번마 고고스타 9번마 KM 매니킨 그리고 13번마 산뜻한 스침 등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변수는 뭐냐? 이 12번마 퀸 오브 베스트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말이고요. 상당히 마필이 빠릅니다. 그런데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갔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 12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선행을 간다 해도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압박이 상당히 심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마 11번마 큐피드 포인트는 직전 경주에 비록 승군전이기는 했지만 늦발 아닌 늦발을 했죠. 그래서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필은 앞에 나갔을 때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이 큐피드 포인트보다 선행력이 좀 앞선다가 1번 르르아블랑이거든요. 근데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승군전이라는 건 어쨌든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의 찬스를 맞기는 했지만 외곽 게이트의 말들의 선행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네 마리가 만약에 선행 경합을 붙었을 때 저는 솔직히 14번마 포트스원도 조금 기대는 해봤는데 기수가 이제 이철경 기수라는 거 너무 최외곽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솔직히 좀 선행승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선행마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11번마 큐피드 포인트 이 마필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결국은 9번마 KN 매니킨입니다. 뭐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죠. 아쉬움을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뒷심, 다시 말하면 추임력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분명히 한 발은 있는데 요즘 문세영 기수가 조금 이제 서두르는 기색이 있습니다. 아니 말을 타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하지만 뭐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수인 거는 맞기 때문에요.
저는 이 9번 KM 매니퀸을 가지고 초반 무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도 선행 싸움에 휘말리면 솔직히 끝걸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앞선 말들을 보내주고 따라가면 충분히 가망성이 있고요. 종잡을 수 없는 말은 8번마 고고스타죠. 7번을 나왔는데 3착만 4번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승권이면서 아쉬움이죠. 결국은 3착으로 승군을 해서 이번 승군전을 치르는데 승군전 상태, 다시 말해서 편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또 아쉬움을 줄 가망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전개가 유리한 마필은 9번마 KN 매니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N 매니퀸을 가장 좋게 보고요. 앞선 장악할 수 있는 11번마 큐피드 포인트, 이 두 마필의 입상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1번 르르와 블랑이죠. 르르와 블랑이 만약에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꽂힐 수도 있는데 저는 편한 선행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차라리 외곽에서 올라온다면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3번마 대군옥이 더 이상 뭐 보여줄 걸음은 없어요. 보여줄 걸음은 없지만 편성상 앞선 선행마들이 다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삼복승용이고요. 저는 이 9번하고 11번 9번하고 11번의 단방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의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200m 경주입니다. 부경의 1200m 국산마 5등급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많이 일어나고요. 능력도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들이 있고요. 기존 국산마 5군의 강자들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 좀 가망성이 있는 말은 2번마 닥터 자이언츠, 6번마 원더블레이드 등이고요. 기존의 강자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가망성을 보이는 말은 8번마 무적 불패, 9번마 밀리언 메이커, 12번마 BK 파워, 뭐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0번마 최강 드래곤이나 11번마 동남 불패도 호시탐탐 좀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 2번마 닥터 자이언츠, 이 마필은 일단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1200m 경주에서 비록 빠른 추로였지만 기록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추임력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정도윤 기수가 계속 타던 말인데 지금 서승훈 기수가 탔습니다. 물론 기수만 놓고 보면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서승훈 기수는 저는 이제 선행마를 잘 타는 기수고 앞에 튀어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시도하는 기수입니다. 이 버티는 능력은 상당히 좋은 기수죠. 근데 마지막에 칩으로 올라오는 말은 솔직히 그렇게 잘 타는 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승훈 기수가 지금 2번 닥터 자이언츠를 갖고 초반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전개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마들이 조금은 위험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원더블레이드. 이 마필이 최근 2연승을 거뒀죠. 2연승을 거두고 이제 승군전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좀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 좀 위험하게 봅니다. 왜 위험하게 보느냐? 포지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을 가기도 어렵고요. 선의권에 붙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의 8번 무적 불패가 되든 안 되든 치고 나갈 거고요. 이번 닥터 자이언츠가 서승훈 기수라면 뒤에서 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꾸준하게 타고 있는 박재희 기수의 이 밀리언 메이커도 비록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선을 붙여가는 말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11번마 동남불패죠. 이 마필이 선행력이 상당히 괜찮은 말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근데 이 마필을 지금 페로비치 기수 부산 경마장의 최고 기수라는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놀러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원더블레이드가 과연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뒤로 좀 밀릴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마필을 따돌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원더블레이드가 지금까지 쌓았던 말들을 보면 뭐 9번마 서브킨이라든가 위너스타, 뭐 해버 굿타임 뭐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이런 마필들과 싸워서 물론 압도적인 승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압도적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마지막에 혼자 뛴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더블레이드는 물론 기대를 향후 이제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말인데 이번 편성에서 과연 쉽게 입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이 8번 무적 불패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2번을 했었고요. 경주거리 경험도 뭐 1400m까지 소화를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1200m는 뭐 당연히 소화가 가능한 말이고 1200m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 선입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 추입을 했던 말이죠.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무적불패가 어쨌든 유현명 기수를 태우고 상당히 좀 충마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무적불패를 믿기는 하는데 충마로까지 생각하느냐? 글쎄요, 그거는 조금 오림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재미있게 보는 말은 9번마 밀리언 메이커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는요, 지금 이 정도 능력 있는 마필들과의 경쟁이라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약간의 도깨비성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선에서 어느 정도의 틈이 좀 보인다 라고 했을 때 무섭게 외곽에서 치고 들어올 수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탄력을 붙일 수 있다면 선행마들의 무뎌짐을 좀 역이용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기마 BK 파워는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했죠. 이 마필은 이제 5군 승군 후에 좀 고전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좀 여유 있는 우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도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혼전기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글쎄요, 고배당보다는 저는 중배당 쪽이 더 어울리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8번 무적불패와 상승세의 6번 원더블레이드 단방 승부가 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정말로 배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이라면 쉬어가야 되는 경주가 맞다라고 봅니다. 너무 혼전도가 높아요. 그런데 어떤 믿는 말이 있다. 이 마필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을 추구로 해서 여러 군데 배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저는 뭐 그런 방법은 솔직히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8번마 무적불패 그리고 2번마 닥터 자이언츠 이 두 마필을 오히려 더 믿습니다. 그리고 9번마 밀리언 메이커가 과연 어떤 식으로 뛸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 거고요. 좀 마필의 능력은 안 되지만 기수가 더 무서운 11번마 동남불패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저는 2연승을 하고 있는 6번마 원더블레이드가
5분에서 한번 좀 쓴맛을 보지 않을까. 물론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죠. 자, 서울 육경주 국산마 5등급 핸디캡의 1700m 경주입니다. 자, 1700m 경주 특성상 이제 안게이트 선행마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안게이트에 특별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마 9번 나이나이가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해서 이제 2착을 3연속 2착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렇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현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인데 그럼 뭐 국산마 1군까지 승승장구할 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이 경주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죠. 추천을 하고 아주 고배당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직전 경주, 직전 경주 제가 다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입상을 하면서 완전히 제 예상을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한 말이긴 한데, 과연 이번 경주 1700m를 뛸 수 있느냐,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안게이트에 선행마가 없다면 무리한 선행이 아니고 좀 손쉽게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저는 8번마 KN 원더풀을 가장 좋게 봅니다. 계속해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고, 최근 경주가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선행력도 갖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추입력도 갖고 있는, 앞뒤가 다 되는 전천후 말입니다. 뭐 최근 이제 5분에 승분해서 좀 적은 길을 좀 거쳤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렇게 강한 상대는 없어 보여서 K 원더풀이 뛰기는 가장 좋고요.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는 말은 5번마 스타블라이드입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발전 기대치가 높았던 말이죠. 앞선에서 선행으로 승부를 하는 마필이고 발전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제 승분 후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편성이 좀 강한 편성에서 좀 싸웠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안게이트에 강한 선행마가 없다면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초반 선행에 큰 힘을 안 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경주는 5번 스타블라이드와 9번 나이나이 이 두 마필의 선행 경쟁에 8번 KN 원더풀의 선입전개, 이렇게 될 가망이 상당히 높고, 마지막에 그러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있느냐 했을 때 3번 강화처녀 정도가 추입 승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한 중간 정도의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죠. 이 마필은 앞선이 무너질 경우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죠. 습성 자체가. 그러니까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많은 이제 승부가 벌어진다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면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라는 거. 이거 정도입니다. 자, 결국 스타블레이드와 나이나이가 치열하게 경합을 할 것이냐, 그러면 8번 KN 원더풀이 어느 시점에서 추입을 감행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되는데, 저는 직선주로 해서 KN 원더풀이 분명히 넘어설이라고 봅니다. 넘어선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고요. 결국 3번 강화처녀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이 전제는 5번 스타블레이드하고 나이나이가 동시에 몰락을 했을 때라는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좀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KN 원더풀을 가장 좋게 보고요. 선행 갈 수 있는 5번 스타블라이드, 그리고 9번 나이나이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하는 거고요.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다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말 3번 강화처녀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제 부경 4경주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 1400m 경주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인기만은 있습니다. 인기만은 있는데 압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에 보이기에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뭐 10번마 베이비라인이라든가 또는 뭐 8번마 톱 오브 코리아, 13번마 크로노스, 6번마 시선강탈, 7번마 톱베스트 등이 좀 앞서 보이고, 4번마 BK존, 2번마 골든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벌써 6, 7마리가 각축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편성이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자, 마피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2번마 골든, 데뷔 이후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말인데, 이 마필이 좀 포지션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습성을 선행으로 갈 것인지 또는 추입으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게 별로 정해지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이번마 골든이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 승부가 가능한 경주라면은 분명히 노려야 되는 경주고요. 자, 4번마 BK존은 계속해서 이제 두 번을 외산마와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승을 했고, 한 번은 이제 5착에 머물렀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현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현구는 지금 탈피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문제가 뭐냐면,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플러스 4.5.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경경마장에서의 핸디캡은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4.5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마지막 힘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저는 인기 있는 말이긴 하는데 좀 고전이 예상이 되고요. 시선강탈은 이제 승군전을 치릅니다. 승군전을 치르고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상당히 좀 멋있는 승부를 좀 펼치면서 좀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는데 또 기수도 이제 최시대 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역시 주의해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역시 톱베스트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건 앞선 전개를 좀 해야 되는 마필인데 앞에 2번마 골든이 만약에 선행승부를 나가면 외선에서 따라가야 되는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승군전에서 외선을 따라가야 된다? 좀 부담이 되죠. 거기다가 옆에서 8번 톱 오브 코리아가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8번마 톱 오브 코리아는 뭐 현군에서도 어느 정도 강자로 통하는 말입니다. 직전에 승군전에서 비록 뭐 사착에 머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띄워줄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2번마 골든이나 7번마 톱베스트 이 마필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앞선에서 경쟁을 할 마필은 없는데 그렇다고 골든이나 톱베스트가 아주 강력한 선행만이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기도 가능하고요. 자, 문제는 베이비 라인입니다. 자, 이마필은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마로 좀 떠오를 가망이 높습니다. 높은데 저는 이마필이 앞선을 가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 앞선을 가지 않으면 마지막 버티기가 좀 어려운데 이번 경주 과연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쉽게 나가지는 못한다고 봐요. 선행을 간다 해도 초반에 힘 한 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조금은 더 쌓여야 된다고 보고요. 13번마 크로노스는 인기만 있고 승부는 없는 그런 전형적인 마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이 자력 승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편성에서. 그런데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뒤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이 크로노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예상이 좀 어려운 게 어느 말이 선행을 갈 것이냐가 참 애매해요. 자, 2번 마 골든, 7번 마 톱페스트, 8번 마 톱 오브 코리아, 10번 마 베이비 라인. 이 정도가 지금 앞선을 장악하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경합이 심하게 일어나면 솔직히 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좀 뒤에서 올라올 말이 강한 말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지려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전개는 6번마 시선 강탈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앞선의 말들을 따라붙을 시간이 나오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톱 오브 코리아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변을 노리고 2번마 골든의 단독 선행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6번마 시선 강탈, 전개의 이점입니다. 전개의 이점이고요. 부담 중량이 좀 문제기는 한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4번마 BK존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전체 12마리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12번만 문학드림에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경주입니다. 이제 슬슬 자기의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말이고요. 이제 이름값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좀 상승세가 좀 가파르고요. 직전 경주 외곽에서도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문학드림은 생각보다 조금 편성이 강한 데서 많이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장래 어느 정도까지는 좀 승분이 가능한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나머지 마필들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고 강한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만 문학드림은 좀 무난한 승부가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후착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후착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7번마 두손멍군, 그리고 2업 기수가 더 무서운 9번마 엘리트라인, 그리고 제가 조금 재밌게 보는 2번마 그린와트까지, 이 세 마필의 2착 싸움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 2번마 그린와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독 선행에 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이트가 일단 유리하고요. 그렇게 선행 순발력이 빠른 말들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는데, 경합이 일어나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몸싸움에 상당히 좀 약한 말이에요. 경합이 일어나면 어렵지만 경합만 일어나지 않고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가능하고요. 좀 아쉬움이 있는 말은 이 7번마 두손몽군이죠.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승부를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이 문학드림을 빼고는 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노려볼 것으로 보이고요. 9번마 엘리트라인은 솔직히 뭐 보여준 거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9번을 나와서 2착 1번, 이제 3착 2번을 한 게 단데, 어쨌든 이 마필도 편성이 약한 틈을 이용해서 최근 상승세의 2억 기수가 편안한 말머리를 한다면 좀 가망성은 있어 보이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는 강축의 후착마 찾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2번마 문학드림의 능력이 한 수 앞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2번마 그린와트, 그리고 7번마 두손몽군의 선행 경쟁, 그리고 마지막에 무섭게 치고 들어올 9번마 엘리트라인의 복병 역할까지,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1600m는 선행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마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를 예측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딱 보기에는 5번 파인의 꿈이 좀 충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1착을 차지했고요. 이때는 이제 추입으로 올라왔죠. 근데 그전 경주 우승할 때는 이제 선행 승부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16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꾸준함을 좀 갖고 뛰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 데는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3.5kg라는 부담 중량이 있습니다. 이제 부경 경마장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막 주로인데 부담 중량이 3.5kg나 올라갔다. 보통 우리가 부담 중량이 1kg 올라갈 때 한 6마신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5, 6마신 정도 보는데 이러면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1600m다. 전개상으로는 좀 유리하기는 한데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담 중량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충마지만 이 경주에서는 지금 충마로 보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자, 7번마 폭풍 언더. 최근 두 경주가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마필은 선의권에서 마지막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 57, 그리고 이번엔 또 58입니다.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말들이 변수를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8번마 덩컨. 지금까지 5번 나와서 한 번 우승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11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앞선 붙여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좀 강했던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에 인기 1위마가 됐었는데 11번 게이트에서 그냥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나오는데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라면 파인의 꿈이나 폭풍 언덕보다는 이 마필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경주 조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두 마필보다 덩컨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앞선 진행 가능한 10번마 토파이어. 이 마필도 역시 선행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망성은 있는데 역시 57입니다. 자, 11번마 투투칼턴. 직전 경주에서 아주 끈기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경기에서 투투칼턴이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한 끈기를 보이면서 끈적함을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입 전개 후에 마지막 직선 유로에서 한 방을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지금 좀 늦게 발동은 걸렸지만 어느 정도의 발전 기대치는 갖고 있고요. 승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조건으로 봐서는 이 실마 투투칼턴이 가장 좋은 전개 조건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마들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 주로 단점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비인기마들 중에서 좀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솔직히 뭐 크게 눈에 띄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박재희 기수가 기승한 이 일본 행복시대 지금까지 2번 나왔는데 데뷔 전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뭐 힘 한번 못 썼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출발이 좀 늦었지만 마지막에 자기 힘을 좀 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경주인데 과연 박재희 기수가 이 1번 게이트에서 이 마필을 어떻게 탈 것이냐인데 선입권 차분히 따라온다면 솔직히 이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상당한 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왜? 이 부담 중량이라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배팅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승분전이기는 하지만 경주 조건이 좋아진 11번마 투투 칼턴, 그리고 페로비치 기세의 8번마 덩컨, 그리고 부담 중량은 좀 높아졌지만 기본 능력은 있는 전개 이점이 있는 5번마 파인의 꿈까지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후보로 보고 있고요. 게이트 지점 있는 1번마 행복시대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 국산마 4등급에 1200m, 상당히 이제 스피디한 진행이 될 경주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능력도 조금은 엇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경주예요.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 혼전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마피를 보시면 독보천하는 선행마입니다. 선행마인데 일단 뒷심이 없는 말입니다. 더블블랙 역시 선행마고요. 앞선을 나가면 더 뛰는 말인데 갈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고요. 3번 머니 시장은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임력이 있는 말이죠. 근데 항상 결정력 부족입니다. 아쉬움이 좀 남죠.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우승할 수도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브라운 로즈 이제는 놔줘야 될 말이고, 화이트 코멧은 데뷔 초에는 상당히 기대가 컸단 말이죠. 2군, 1군까지도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다시 살아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송합티즈는 기본적으로 자력 승부가 어렵습니다. 자, 럭키 재산 엄청난 순발력 좋은 마필, 그리고 역시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고, 다만 딱 봤을 때 좀 몸싸움에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이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말이죠. 자, 글로벌 골드는 기복마입니다. 기복마. 그러니까 믿고 베팅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루이사는 막강한 추임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선두마, 그러니까 앞선과 거리가 멀어지면 추입할 시간이 없다죠. 1200m이기 때문에. 10번마 라운 스페셜은 라운 시리즈랑 완전히 다릅니다. 라운 시리즈가 대부분 선행마인데 이 라운 스페셜은 추입으로 승부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승부는 상당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경주를 광전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이고요. 원더풀 스톰은 이 말을 좀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배팅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마필이죠. 왜? 항상 아쉬움이 남는 말이니까요. 제다이 향후 발전 기대치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전개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때는 제일 높습니다. 설계바람은 이제 한계에 달했고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여진 모습으로는 7번 럭키재산과 12번 제다이, 직전 경주에 같이 뛰어서 동반 입상했던 마필이거든요. 이게 재판이 될 가망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12번 제다이는 믿는데 7번 럭키재산은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쉽게 선행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거는 1번 독보천하 뭐 아니면 도예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고 봐야 됩니다. 2번 더블블랙 마찬가지죠. 선행을 나갔을 때 더 뛰는 말이니까요. 자, 5번 화이트 코멧 자력 승부는 안 되지만 앞에는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7번이 딱 서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스타트가 아니라면 7번은 3선 정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뒤에서 덮치고 올 8번 글로벌 골드도 있죠. 그리고 10번 라운 스페셜도 있죠.
11번 원더풀 스톰도 선위권에서 후시탄탄 노릴 거란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선위권에서 붙을 수 있는 12번 제다이가 후시탄탄 기회를 엿보다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막판에 힘을 낼 말은 9번 루이사하고 3번 머니시장, 이 두 마필이 언제 추입 시점을 가져가느냐. 왜? 앞선이 두터울 경주기 때문에 앞선이 동반 몰락할 가망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 12번마가 제다이가 추입을 시작할 때 따라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선행 능력이 좋은 말들은 많은데, 그 좋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마들이 어렵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국산 경마에서, 국내 경마에서 선행마를 빼고 가는 배팅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무너지는 그림도 나오는 그런 편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상을 조금 위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제다이의 향후 발전 기대치를 믿고 제다이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9번마 루이사, 그리고 좀 의외이긴 하지만 3번마 머니 시장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취입할 수 있는 최범현 기수의 10번 나온 스페셜까지, 이렇게 4마필을 추천하는 거고요. 선행마인 독보천하나, 더블블랙, 럭키 재산, 글로벌 골드, 이런 마필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 2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치열한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경마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대끼리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숨은 복병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마는 터지는 경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인기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병마를 무리하게 찾아내서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경마 안 됩니다. 경마 하루에 15경주 하는데 한 70% 정도는 안정적 흐름이에요. 한 20% 정도가 좀 터지는 거고 10%가 아주 고배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 10%만 계속 쫓아다니다가는 답이 없죠. 쫓아다니면서 이걸 맞출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가는 60, 70%의 경마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겨놔야 이런 복병마가 나오는 터지는 경주를 노릴 수 있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선 일단 장래가 기대되는 마필이죠. 11번마 헌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필의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15주 만에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손색이 없는 마필이죠. 기수도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강자와의 경험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1군까지는 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15주라는 공백을 과연 메꿀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2착은 역시 9번마 크레이지 콘티, 3번마 바베어리안, 이 두 마리에 최근 걸음이 좀 살아나고 있는 13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든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꾸준함을 갖고 있는 말이죠, 8번마 컬린 타임이 꾸준한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11번마 헌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헌치를 믿는다면 이착마 찾기가 게임이 되는 거고요. 헌치를 믿지 않는다면 헌치가 어떤 전개에서 무너질 것이냐를 생각하고 마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헌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저는 믿고 싶은 말입니다. 왜? 1분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베어리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직전 경주의 졸전을 펼치면서 결국은 복승률 100%가 깨졌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건 승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마필들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가 이제 진검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 마필이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진검승부가 될 텐데, 이제 외산마도 이제 승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바베어리언도 혼합본 경기에서 다 뛰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의 졸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무너질 말은 아니었는데 1800m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경주 거리 적성입니다. 거리 적성이 과연 이 바베어리언이 장거리도 될 것이냐 아니면 한 1400m 중거리 정도까지만 통할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그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 경주가 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솔직히 크레이지 콘티하고 헌치 이 한 방의 싸움이 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크레이지 콘티도 기본적으로는요, 좀 추입형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거리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좀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어서 가야 되는데 조인건 기수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도 약점이 있죠. 4.5의 부담 중량입니다. 1800에서 4.5라는 부담 중량을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1800m는 서울의 1700m랑 전개가 좀 유사합니다. 이 전개가 유사하기 때문에 앞선에 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크레이지 콘티가 과연 앞선에 붙을 수 있느냐 이런 좀 불리함을 또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3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다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내려갔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앞선으로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이 좀 혼전이 일어날 가망이 높죠. 그랬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컬린타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결국 결과가 뭐냐? 3번 바베어리언, 8번 컬린타임, 9번 크레이지 콘티, 11번 헌치, 13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 이렇게만 봐도 5마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6번 월드톱도 유현명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선은 상당한 혼전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배팅하기 어렵고 배당도 없고 이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터질 수도 있는 경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경마라는 거는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절대 후회가 남으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바베어리언 이 마필을 빼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1번 헌치, 9번마 크레이지 컨티, 13번마 리턴 오브 섭서디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복병권으로 8번마 컬린 타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고요. 국산마 3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상당히 그 발빠른 스프린터가 많이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 상당한 혼전 그리고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한 서너 마리 빼고는요, 이 출전한 13마리 중에 서너 마리 빼고 나머지가 다 선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출전한 마필 중에 제가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은 9번마 연희일출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강력하게 고업을 놓고 연희일출은 빼십시오 했다가 창피를 당했죠.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행 승부를 하다가 최근에 추입 승부로 지금 각지를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을 강하게 안 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마체가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근데 마필이 상당히 근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행마 혼전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배팅권에는 안고 가지만 강하게 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인기도는 조금 밀리겠지만 좀 편성이 좋아 보이는 게 1번마 올백입니다.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에 빠르게 붙여서 마지막까지 버틴 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경주에서 계속 외곽 게이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적인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직전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지만 기록은 양호했는데 앞에 말들이 너무 빨랐었죠. 자, 그랬을 때 이 올백이 만약에 선행을 잡고 게이트의 이점으로 튀어나온다면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백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7번마 럭키 법전, 지금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간 게 걱정입니다. 그전 경주 우승할 때 54.5였다가 직전 경주 57로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이 딱 올라간 것만큼 마지막 걸음을 못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57에서 0.5를 또 올렸습니다. 직전 경주랑 좀 비슷한 편성인데 부담 중량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랬을 때 강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배팅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마필이죠. 자, 11번마 아이스 펀치는 전에는 문세영 기수가 타기 때문에 추천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마에서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 보는 말입니다. 자, 럭키 봉송이 직전 경주에 럭키 법전 연이 일출과 같이 뛰어서 4착을 차지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았었죠. 이마필도 솔직히 앞선을 가면 더 뛰는 말입니다. 앞선을 가면 더 뛰는데 뒷심도 물론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 때가 선행 경합을 할 때가 훨씬 더 뛰는 마필이긴 한데 게이트가 너무 좀 외곽으로 밀려 있다. 이게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능성 있는 마필들은 몇 두 보이는데 단점들을 다 안고 있어요. 결국 이 단점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승부의 관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면에서 조금 유리한 말이 저는 스피드 흥룡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산마 3군까지 올라왔고 19전을 뛰어서 4번 우승, 3번 준우승. 그러니까 평범한 말입니다. 이 평범이라는 얘기는 국산마 3군에서 평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잘 뛴 말이죠. 좀 평범한 말이기는 한데 지금 이번 경주가 보시면 선입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입전개를 하고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꾹 참고 간다면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좀 배당이 나올 것이다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복병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올백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7번마 럭키 법전, 그리고 마체는 작지만 그래도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전개의 이점이 있는 9번마 연이 일출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저는 6번마 스피드 흥룡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금주경마의 마지막 경주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오픈 핸디캡이고 20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군 강자들은 좀 빠져있는 경주죠. 중구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까 승부는 상당히 치열해질 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1군 최강자들의 말필이 나오면서 배당은 낮아졌는데 그 말필들이 다 부러지면서 뭐 문학치프라든가 청담도끼, 그리고 제주의 오라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블루치퍼까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군이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시대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그 강자들은 좀 다 빠져있는 경주이긴 한데, 이번 경주에는 향후 이제 서울 경마장을 주름잡을 1군마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1번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죠. 이게 호주 산마예요. 호주 산마가 이렇게 잘 뛰는 거는 상당히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5번을 나와서 우승 6회, 준우승 2회를 차지한 말인데, 최근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 2000m에서 티즈 플랜을 꺾었죠. 아마 지금 티즈 플랜이 아마도 최강마의 자리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티즈 플랜을 꺾었습니다. 물론 그때 티즈 플랜의 부담 중량이 60, 브리가디어 제너럴의 부담 중량이 52이기 때문에 같은 부담 중량이라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담 중량에선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앞섰고요. 그 전 경주에선 티즈 플랜 문학지프한테 져서 3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말들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가디어 제너럴은 최강마들을 제외하고 최강마를 제외하고는 최강자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개의 습성이 좀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추임마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선행마와 거리를 많이 벌리고 가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자, 짱콩 늘 인기마죠. 이제는 어느 정도 6세가 됐고 했기 때문에 좀 하향기에 접어들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조교 상태의 모습을 보면 쉽게 또 놔줄 수 있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울트라 로켓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 울트라 로켓을 왜 어렵게 보느냐? 덕원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 경험만 없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장거리로 갈수록 추임마가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주를 좀 쭉 해서 보시면요, 오히려 장거리로 갈수록 선행마들이 더 선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최장거리가 2300m였죠. 2300m 경주, 아마 이 경주거리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 경주거리가 있었고, 최근에는 거의 뭐 뛰질 않았으니까요. 이 2300m 거리에서 오히려 선행마 또는 선행선임마, 이런 말들의 입상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추임마, 추입을 잘한다는 바닥 추임마가 오히려 고전을 하는 게 2300m입니다. 2000m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앞선에 붙어 뛸 수 있다, 또는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버티는데, 이 더건프가 저는 분명히 버티는 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1군에서. 근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단독 선행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강토마는 완전 도깨비 말이죠. 이 마필은 도대체 어떻게 뛸지를 모르겠습니다. 완전 깡바닥,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데 놀라운 속도로 추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아쉬움만 남길 때도 많습니다. 이 세 번째 요경주에서 이 10번마 강토마는 완전히 날라왔죠. 그러니까 정말로 시쳇말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경주에서는 마지막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이번은 경주거리가 2000m니까 오히려 강토마한테 유리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여력이 좀 남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만약에 앞선 발디가 거리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쉽게 포기가 될 수도 있는 말이고요. 장상 카우보이가 상당히 지금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글쎄요, 이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눈여겨봐야 될 말은 요 11번마 허쉬대보입니다. 12번을 나와서 7번의 우승, 그리고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말이고요. 무려 6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인 선행마죠. 근데 최근에 선입으로 각질 변경에도 성공한 말입니다. 끈기 있게 뛰는 마필이고요. 근데 지금 승분전이에요. 이제 1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1군에서 통할 수 있을까? 요거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약한 편성에 선행이 가능한 편성이라면 분명히 노리고 가야 되는 거고요. 12번마 샵로커 대상경주 선정 말이죠. 근데 이제는 8세입니다. 좀 힘들다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한다면요. 저는 일단, 브리가디어 제너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후창마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추입이 가능한 8번마 강토마, 그리고 앞선에서 뛸 수 있는 4번마 더 범프, 이렇게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으로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2번마 짱콩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